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 오늘은 보톡스의 부작용 총정리 편인데요. 보톡스의 부작용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걱정하실 텐데 심지어 보톡스의 부작용은 10가지나 되는데요. 이 보톡스의 부작용 오늘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이 해결 방법과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톡스 맞으실 때 꼭 참고해서 시술 받으시길 바랄게요.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른 분이 있으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턱보톡스 많이 하시죠. 보톡스 처음에 입문하는데 턱보톡스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하는 이 턱보톡스 부작용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처음부터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제일 흔하게 생길 수 있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 볼꺼짐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거울 좀 잠깐 볼까요? 보통 거울 봤을 때 여기 이 옆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옆광대라고 하는데요. 볼꺼짐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이 옆광대가 튀어나오는 분들, 보톡스 하시고 나면 상대적으로 볼꺼짐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광대 아래쪽에 여기를 이제 볼이라고 하는데 옆볼 부위가 푹 들어가신 분들,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볼꺼짐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이쪽에 옆광대가 좀 도드라지게 튀어나왔다거나 아니면 볼페임이, 볼꺼짐이 애시당초 조금 있다거나 하신 분들은 턱보톡스 하고 나서 많이 꺼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 좀 필요하겠죠. 시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옆광대가 좀 도드라지고 볼이 좀 많이 꺼져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톡스 후에 더 도드라지지 않게 시술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 고려해가지고 시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 볼꺼짐이 보톡스 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술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톡스 부작용 두 번째, 교근 돌출인데요. 내용이 말이 좀 어렵죠. 교근 돌출은 어떤 거냐면 보톡스를 하고 나서 근육이 힘이 없어지면서 원래 일을 하던 근육 외에 다른 애들이 일을 막 열심히 하면서 이 근육이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거울을 같이 한번 볼까요? 교근 돌출은 거울을 봤을 때 이 턱 뒤에 턱 근육이 있는 부위, 요 부분이죠. 뒤에 요 부분이 어금니를 꽉 깨물었을 때 볼록하고 사탕 문 것처럼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어금니를 안 깨물었을 때 이 부위가 뭔가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보통은 보톡스 약효가 일주일 뒤부터 발휘가 되는데 보톡스 맞고 일주일 뒤부터 이런 교근 돌출이 생겨요. 어금니 안 깨물었을 때 볼록 나와서 나는 턱 근육이 작아지려고 보톡스를 맞았는데 왜 보톡스를 맞았는데 턱 근육이 더 볼록 튀어나오죠? 라고 하면서 놀라셔가지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 턱 근육이 보통 많이 크신 분들한테 나타나는데 교근 돌출은 그렇게 튀어나온 분들 병원에 오셔가지고 리터치, 보톡스를 소량 요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에 맞으시면 다시 일주일 뒤에 매끈하게 다시 좋아지세요. 그래서 보톡스 맞고 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보톡스 부작용 세 번째, 마찬가지로 턱보톡스로 인한 부작용인데요. 턱보톡스 시술하고 나서 입꼬리가 약간 이렇게 비대칭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쪽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보톡스를 맞고 나서 한쪽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소위 말하는 입이 돌아갔다라고 하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간혹 드물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톡스를 맞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턱보톡스를 맞게 되면 턱 근육, 요 가해 쪽으로 이제 턱 근육에 보톡스를 맞는데 이 보톡스가 옆으로 퍼지는 경우예요. 보통은 이제 베개를 옆으로 베고 주무실 때 보톡스가 눌려서 옆으로 퍼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문질문질 보톡스 맞고 나서 마사지를 좀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턱 근육 옆에 입꼬리를 왔다 갔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근육들이 얽히설키 있는데 그 근육까지 보톡스가 퍼진 경우예요. 흔하진 않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맞고 나서는 꼭 병원에서 문지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끔 깜빡하시고 문지르거나 베개 때문에 보톡스가 옆으로 퍼지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은 해결책은 딱히 없어요. 보톡스의 약효가 떨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방하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 원인에 반대로 하면 되겠죠. 턱보톡스 하고 나서 문지르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베개를 베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 보톡스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천장을 보고 주무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톡스 부작용 네 번째, 마찬가지로 턱보톡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턱보톡스 맞고 나서 웃지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지만 있기는 해요. 원장님 재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재현이요? 네.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웃고 입은 웃는데 여기 광대가 안 올라가는 되게 이상한 웃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 보면 되게 웃을 수 있지만 당사자는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원인은요, 입꼬리나 이 광대, 앞광대를 올려주는 근육이 이렇게 입 주변에서부터 옆 폐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 근육이 턱보톡스를 좀 높게 맞거나 아니면 보톡스가 위로 좀 퍼지거나 이럴 경우에 입꼬리 근육까지 마비 내지는 억제가 돼서 이렇게 뭔가 눈은 웃는데 앞광대는 안 웃는,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는, 되게 뭔가 이상한 표현을 하기 되게 어렵지만요, 그런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보톡스를 보통 이제 턱 근육의 위쪽을 좀 얼굴을 좀 작게 하고 싶어서 보톡스를 좀 높게 놔주세요라고 특별히 주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옆 근육은 빠져서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웃음이 안 웃어지는 이런 좀 독특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보톡스를 맞고 나서 문질문질하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여기가 마비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위쪽이 이제 근육이 억제가 되면서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없어지는 경우는 문지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무 높게 놓는 걸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예방책이 될 것 같아요. 보톡스 부작용 다섯 번째, 눈처짐인데요. 보통 이마를 많이 쓰시는 분, 이마를 들어서 눈을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야가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거냐면 시야가 답답하니까 이마를 평소 때 이렇게 쓰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눈을 뜨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보통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눈이 이렇게 덮이시는 분들 있죠. 가해가 눈꼬리가 처지면서 이렇게 덮이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안검하수라고 얘기하는데,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은 이마 보톡스 하고 나서 눈이 이렇게 더 졸린 눈이 되고 눈뜨기가 너무 힘들고 막 피곤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마 보톡스를 좀 이마 높게 맞으셔야 돼요. 높게 맞지 않고 이마 모든 주름을 다 잡기를 원하시면 분명히 필수적으로 이렇게 졸린 눈이 되시고 눈이 덮이고 계속 이렇게 보톡스 이후에 지속이 되세요. 절대 불편해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마 눈썹 위쪽에 1cm 정도의 주름은 나는 포기해야겠다, 여기는 그냥 두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마 위쪽으로 보톡스를 맞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검하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마를 평소 때 좀 많이 써서 눈을 뜨시는 분들은 꼭 시술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있다는 걸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시술을 한번 이마 보톡스를 받았을 때 이런 부작용을 겪었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술 전에 꼭 얘기를 해 주셔야 이런 부작용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보톡스 부작용 여섯 번째,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마 보톡스를 맞고 나서 이마 보톡스 후에 화난 사람처럼 눈썹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화난 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화난 사람처럼 눈썹이 올라가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마를 많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이마 보톡스 후에 생겨나는 부작용이에요. 앞에 얘기한 거랑 많이 겹치기는 하는데 다른 식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이마를 이제 보톡스로 억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마가 눌려 있는데 눈썹을 들게 되면 가운데는 억제가 많이 됐는데 눈썹을 많이 들면서 요 가해가 많이 상대적으로 들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계속 화난 사람처럼 이렇게
눈썹이 들리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보톡스 시술 후에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다시 재방문하셔가지고 여기 눈썹 부위 요 위쪽에만 주사를 콩콩 보톡스를 한 번씩만 더 맞으면 다시 정상적인 원래의 눈썹대로 이렇게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맞고 나서 이런 눈썹 됐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시술받은 병원에 전화하셔서 리터치 예약하시면 한 번에 바로 좋아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톡스 부작용 7번째, 이마 무거운 느낌인데요. 이마 보톡스 하고 나서 좀 흔하게 느끼시는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어색한 느낌인데요. 이마 보톡스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마 근육을 억제하고 움직임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올려보시고 이마를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드실 거고, 이 상태에서 이마를 으쓱 해보시면 뭐가 이렇게 돌을 괴고 있는 것처럼 묵직하고 뭔가 무겁고 이렇게 답답한 느낌 드실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마 보톡스 하고 나서 느껴지는 이마 무거운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 하시고 이거 부작용 아닌가 하시는데, 사실은 원리를 보면 이마 보톡스 자체가 이마를 움직이지 않게 해줘서 주름을 안 잡는 거기 때문에 이 무거운 느낌은 좀 필수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 하고 나서 이거 너무 답답하고 무겁고 이거 부작용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거는 보톡스의 효과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보통 한 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이라서 좀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적응되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보톡스 부작용 8번째, 눈이 잘 안 떠지는 부작용인데요. 말로만 들으면 너무너무 심각한 부작용인데 사실은 걱정할 만큼 흔하진 않아요. 정말 뭐 1000명 하면 1명, 2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부작용이긴 한데 어쨌든 존재하는 부작용이거든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미간 보톡스 맞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미간 보톡스를 맞고 나서 미간을 이렇게 문지르는 분들, 미간 보톡스 하고 나면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누르고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눈 주위에 눈둘레근이라고 있는데, 이 눈둘레근이 미간 보톡스에 영향을 받아서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억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눈을 뜨는 게 안쪽이 되게 묵직하면서 눈이 잘 안 떠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이런 분들 눈둘레근이 억제가 됐기 때문에 눈을 뜨려고 해도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안쪽이 안 떠지고 이렇게 졸린 눈이 되고 자꾸 눈이 감기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예방하는 방법은요. 미간 보톡스 맞고 나서 절대로 마사지, 문지르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이 보톡스가 처음에는 조금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 주변에 만지지 않는 것, 그게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오랫동안 이 증상이 지속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있거든요. 보통 병원에 가시면 이 주변을 고주파로 이렇게 조금 보톡스가 빨리 풀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안약이 있는데요. 이런 안약을 점안해주면 이렇게 눈에 넣어주면 조금 빨리 풀리긴 하는데, 어쨌든 좀 한 달, 2달 정도까지도 이런 졸린 눈 내지는 불편함이 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하는 방법보다도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미간 보톡스 하고 나서는 이 미간 보톡스 부위 문제지 않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보톡스 부작용 9번째, 눈가 보톡스 후에 어색해지는 건데요. 어떤 어색함이냐면 눈가에 요 주름을 잡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는 거잖아요. 눈가 보톡스는. 이 눈가 보톡스 하고 나서 주름은 잡혔는데 대신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같은 순간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입은 웃지만 눈가는 그대로 있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눈가 주름을 확실하게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부작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뭔가 어렵지만 재현해보면요. 웃을 때 우리가 눈이랑 입이랑 같이 웃고 광대가 올라가잖아요. 이 아래는 웃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저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술하고 나서 이 눈가가 어색한 게 싫다, 웃는 표정이 어색한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눈 가까운 데의 주름은 좀 포기하셔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보톡스 어색한 게 싫으시면 보톡스는 조금 약하게 맞으시고 눈가 주름을 잡는 다른 시술들, 뭐 아이슈링크라든지 눈가 샤넬 주사라든지 눈가에 들어가는 고주파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솔라 리프팅, 눈가 솔라 리프팅 같은 걸로 병행해서 잡아주시면 보톡스로 약하게 잡은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되겠죠. 보톡스 부작용 10번째, 바로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용량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용량이 시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근육이 좀 힘이 많이 세다거나 아니면 좀 근육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분들은 용량을 좀 더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상담이 되지 않고 시술이 될 경우에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용량으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상담을, 이전에 시술 받으시고 효과가 없었던 분들은 용량을 늘려서 받는 방법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술 받으시면 이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보톡스의 부작용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부작용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 절대 그냥 시술 받지 마시고요. 충분한 상담 받고 그 이후에 시술 받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밖에 궁금한 내용들, 걱정되는 내용도 있으시면 여기 밑에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을 두 번째 뭐였냐? 이마 부위를 아유 쪼들려. 나에게 해당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좋아요와 구독이죠.